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지난 24일에 인도네시아의 콤파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이달 19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국 방부를 방문해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과 F-15EX 구매 등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디카 페르카사 통합군사령관은 F-15EX 구매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공군이 추가로 전투기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는 걸로 확신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안디카 통합군사령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필요성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한 F-15IDN을 제안했다며 해당 전투기는 이전 F-15 모델들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미국 재무부는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 통신 장비 등 139억 달러 규모에 대해 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F-35가 아닌 구형 F-15를 들여오기로 계약한다면 이는 미국 측이 기술 이전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F-15 인도네시아 버전은 AN/APG-82V1과 AN/ALQ-250 그리고 ADCP-2와 F-110G-129 엔진 및 AN/ASG-34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표면적인 구성은 미 공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15EX와 같은 사양의 인도네시아용 버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라팔 전투기와 F-15EX 전투기에 수년 전부터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올해 2월에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6대는 계약 체결로부터 56개월 안에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공군은 해당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 선발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차 도입부는 올해 연말에서 내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으로 이 계약은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같은 날 양국은 잠수함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라팔과 F-15EX 도입 비용을 모두 합치면 22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F-15EX 계약에 공급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국가 간의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금 공급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문만 무성했던 125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자금이 정부와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125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면 지금까지 계약만 체결했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게이트와 영국의 에로우헤드 140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던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도입 협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인도네시아는 F-15ID 36대와 라팔 42대 그리고 KF-21 50대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가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군전력과 능력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룰 것이고 이러한 계획이 해군의 현대화 계획과 맞물리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은 동남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도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이 독보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에 내가 대통령에게 24개월 이내에 최대 50척의 함정을 획득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에 조코 행정부와 하원으로부터 방위장비 조달에 막대한 정치적 지원을 받아왔다고 전제한 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강대한 존재가 되고 우리 해군은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은 나는 대통령에게 24개월 이내에 최대 50척의 함정을 획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라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50척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미 언론은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50척의 함정이 바다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며 새롭게 50척의 함정을 24개월 내에 조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깃 6척과 영국의 밥콕과 에로우헤드 142척의 조달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 4척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요구안을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3년간 12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군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했듯 인도네시아 공군은 한국에서 KF-21 이외에 라팔과 F-15EX 모두를 도입할 계획이며 여기에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무기 조달 계약 체결과 조달 계획 승인은 공수표라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기 도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무기 도입국의 재무부가 국가예산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보증하거나 정부 간의 융자 조건을 확정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이 발효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방위 장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해외 금융기관의 융자로 조달되어 인도네시아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 보증을 재무부에서 발행받아 해외 금융기관과 협상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영국의 밥콕과도 함정 건조에 대한 조달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함정 건조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계약을 발효시키기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여러 나라들과 맺은 무기 도입 계약을 발효시키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기존 국방 예산과는 별개의 재원인 1250억 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별도의 자금이 없으면 기존의 무기 계약은 성사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기존 국방 예산에서 비용을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국방 예산이 129조 3천억 루피아, 하나로 약 11조 원 정도인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으론 앞서 말한 장비를 모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9년대화 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1250억 달러라는 돈을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손에 쥐게 된다면 이 같은 계획은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내다보고 각국이 침을 흘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F-15X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9년대화 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강화로 동남아시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난 2월 12일에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강화로 향후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공군력 균형은 불균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의 공군력 균형은 질적 군사적 우위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두세 보 정도 앞서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가장 가까운 지역 동맹국이 다른 이웃 국가보다 군사적 이점을 갖는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최첨단 전투기인 F-35를 모든 국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만 판매하여 동맹국들이 다른 나라보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에 따르면 이웃 나라인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자 이들 나라의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나라들에 둘러싸이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자신들보다 열세라고 생각했던 인도네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자 큰 충격에 빠졌다고 인도네시아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나자카르타는 향후 몇 년 동안 말레이시아와 접경한 여러 국가들이 공군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18대의 경전투기를 도입하려는 말레이시아가 이웃 나라들과 군사력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히며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동남아 국가인 태국도 공군력 면에서 인도네시아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이 장악한 동남아시아 공군력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공격적인 군사비 지출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제1의 군사강국이 되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 프로젝트의 존재는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물론 말레이시아도 올해 처음으로 비행 테스트에 나설 예정인 KF-21의 개발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압둘 사마드 장군은 아시아 디펜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가 KF-21을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라고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압둘 사마드 장군은 인터뷰에서 KF-21은 전투기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어 현재 말레이시아는 KF-21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현대화 계획인 CAP-55 설계자들이 최근 해외 시장에서의 전투기 개발 현황과 시스템 진화를 모니터링했지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말레이시아 공군과 호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1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입하자 동남아 지역에서 군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동남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